그 교과 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교과 전형이 최상위권 대학들이 원래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교과 전형이 뭐냐면 내신 성적 위주로 보고 가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 최상위권 대학은 원래 없었어. 한양대가 최고였어. 근데 지금 연고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도 교과 전형 스타일의 그런 전형들을 막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활동들을 많이 못하니까.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은 이제 올라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겠지만 정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시라는 거는 그래요. 뭐 확대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한 절반 정도거든요. 정시가.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수시의 비중이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내신 당연히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데 정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내신 공부하듯이 정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는 친구들이 정시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요즘 지금 왜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약간 먼 얘기로 느끼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수시 준비는 1학년부터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겨울방학쯤 되면 선생님이 아마 우리 모스터 친구들을 모아놓고 매년 했거든요. 수시 컨설팅을. 우리 학원 프로그램이 이제 인원을 다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제한된 인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선생님에게 수시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국어만 해줄 수 있지,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입시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서 좋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어나 가르치지 왜 저래가 아니라 얘들아 선생님은 학생부로 썼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어서 뭐 풍문을 주워 듣고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걸 작성해서 대화를 보내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허투루 듣지 마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컨설팅을 1학년 때부터 했던 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걔도 1점 때 후반이거든요. 그거 절대 못한 진짜 잘하는 애지. 근데 걔 친구들이 잘보다 점수 더 높은 애도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말 3학년 가서 생기부를 확인하는 애들도 있어. 게임 안 돼요. 그러면 걔는 떨어지는 거야. 수시로 학종은 못 가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애들 좋은 대학.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잠깐이라도 얘기들을 해줄 테니까 뭐 듣기 싫은 건 아니죠? 좋은 정보들이에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거예요. 되게 좋은 정보도 있겠지만 안 찾아보게 되지. 자, 선생님이 지금 고전하고 있고요. 고전 문학의 특징 설명하면서 고전 문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현대문학과 달리 뭐가 있다? 시대상, 시대별로 어떤 문학의 장르들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문학과 마찬가지로 고전문학도 당연히 상황에 따른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제를 찾아내는 건 맞고요. 문학이기 때문에 그 작가가 생각한 주제의식을 형상화했다는 본질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알겠죠? 현대문학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형상하는 게 어렵다면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렵다면 고전문학은 뭐가 어렵다고 했어요? 해석이 어렵다고 했어요. 해석만 되면 별 의미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익숙해져요. 알겠죠? 사실은 한자어를 많이 하는 애들이 고전문학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문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 이거 하나 때문에. 그치? 그럼 어떻게? 자꾸 읽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과제를 하실 때도 지금 고전문학을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고전 산문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서는 수업 시간에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하기가 독서라는 장르는 사실 수업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가끔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개학을 해갖고 학교를 다니고 정신없이 다니니까 집에서 독서는 매일매일 한 지문씩은 꼭 푸시라고 먼 날이 아니지 몇 개월만 지나도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읽는 연습. 문제 푸는 것도 문제는 그냥 풀지 말까요? 아니 진짜 이상한 말로 문제 안 풀어도 될 정도. 뭐? 읽는 연습. 제발 부탁해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2학년쯤 되시면 당연히 문제 빨리 푸는 연습해야 되지만 지금은 글의 구조를 보고 글을 잡고 이해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저생전이에요. 그리고 얘는 가전입니다. 가전의 특징 기억나니? 우리 가전의 특징 한번 정리하고 가자. 뭐였니? 또 조용히 하겠지? 자, 가전이 뭐니? 가짜 전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니? 의인화야, 의인화. 사물을
의인화해서. 의인화해서 목적이 뭐니? 의인화 왜 하지? 상호야? 최종적인 목적이 주로 뭐였어? 오늘 처음 했어요? 자, 진우. 얘들아! 깨어있어야 돼! 대학교 가야지. 지금 우리 고입이 목표가 아니잖아? 다인아, 의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게 목표야? 정답이야. 그게 말해. 자, 교훈이야, 교훈. 교훈을 주는 게 목표야. 자, 근데 얘도, 선생님, 근데 얘도 3번 문학이긴 한데 얘는 왜 소설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두 번째. 자, 가전체는 소설과 뭐의 중간이라고 했니? 설화. 설화는 뭐니?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는 이야기. 그치? 그치? 근데 뭔가 소설처럼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다라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였어. 가전체가 이 중간이라고 했어. 그러면 가전체와 소설도 어떤 차이가 있겠지. 물론 당연하게도 같은 상호문학이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에 있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찾아볼 건데 가전체는요 주로 직접적 제시라는 거예요. 직접 제시. 설마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겠죠? 이게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건 뭐야? 바로 설명하는 거야. 요약하는 거야.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이것이 좀 더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풍성해지고 스토리가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소설에 가서는 어떻게? 직접 제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제시도 적절히 굉장히 유기적이고 되게 알찬 내용들로 이렇게 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가전체는 딱 구성이 정해져 있어요. 구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구성 어떻게 생겼지? 기억나니? 몇 단 구성이라고 했니? 맞아. 3단. 소심. 3단.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하니? 인물을 소개해. 얘는 어떤 애는 얘는 이름이 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얘 90대 손은 그지? 90대 손조는 뭐였고 막 이러면서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해? 가계의 어떤 매력을 설명하는 부분이 첫 번째 파트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 얘기하지? 드디어 누가 등장하지? 인물이 등장해요. 주인공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인물의 행적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발자취를 쭉 기록하는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선생님 이거 왜 얘기하냐면 가전체는 이거에 따라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야 있잖아 얘는 어떤 애냐면 이런 잘한 점이 있고 이런 잘못한 점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국순전 교육 때 어떻게 됐지?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정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 후계는 없었는데 먼 친척뻘 되는 애가 청나라 때에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후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후계 지울게요. 후계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였더라? 제일 중요한데 뭐가 들어갔더라? 맞아. 왜 잘하면서 대답하네? 꿀잖아. 사신의 평. 이 사신은 누구냐면 역사가예요. 역사가가 이 인물에 대해서 평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선생님은 그럼 이 사신의 평은 누구의 생각과 가장 닮아있을까? 누구의 생각을 반영한 걸까? 작가지, 작가.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가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다. 요 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저생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전이니까 당연히 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걔는 특징이겠고 출제 요소겠지. 맞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답해요.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갑니다. 이거 따라가 보자. 근데 이제 문제의 분석부터 해볼게요. 우리 문학에서 질문. 문학에서는 보기를 먼저 읽게, 나중에 읽게. 땅우나 신규들을 중심으로 질문해야지. 먼저 읽게, 나중에 읽게.
오, 왜 먼저 읽어? 내가 어떻게 알아? 민재야, 왜 먼저 읽으라고 했지? 응? 이 보기가 이거 먼저 읽으면 언제 푸는데 그렇지. 힌트가 된다고. 힌트. 이건 분명히 기준으로 준 거지만 힌트가 된다고. 자, 읽어볼게요. 과자는 3파작 구조로. 근데 봐봐, 읽어봐봐. 말 되게 어렵다. 이게 고등학교 문제의 위상이야, 얘들아. 이게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될수록 이게 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독해를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어.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특목고나 자사고할 친구들, 뭐 병점이나 뭐 저기 세마병점 화성 이런 데 갈 친구들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게 길어요. 되게 길고 복잡하고 처음 보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가정은 3파작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4파작에는 인과관계는 없다.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이게 바로 소설과 큰 차이입니다. 4파는 모두 중국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의 고사로 소재와 관련된, 그러나 상호 전혀 무관한 역대 인물들을 한데 엮어서 주인공의 행적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다. 자, 이러한 사물이 인간에 미치는 공과 과를 한 인물의 입장 형태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 진실성의 규범적 인간상의 확립을 시도한다. 되게 어렵지? 자, 선생님이 이거 할 때 지금 밑줄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독서 숙제할 때 제발 부탁인데 사실 선생님 되게 거창한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아직 여러분들한테 독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오래 못 해줬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바라지는 않을게요. 적어도 읽으면서 뭐가 중요해 보인다. 어떤 식의 구조인 것 같다. 이런 것 좀 생각하고 표시하면서 읽으세요. 제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직지신경 읽듯이 무슨 봉을 보듯이 막 이렇게 손도 하나 깍딱 안 되고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여기에서는 뭐가 사용됐을 거래? 중국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에 얽힌 고사가 나올 거래. 그죠? 그럼 이거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선지 만들 거라고 했지. 어떤 부분은 이렇구나라고 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관계는 없대. 각 역사의 부분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상에게 필요한 거 그냥 갖다 막 쓴 거야. 그냥 인간관계는 1도 없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서 목적이 뭐야? 가정체의 목적이야. 이게 뭐예요? 글을 쓴 이유야. 어떤 인간이 추구해야 될 도덕적 진실성, 규범적 인간상의 확립을 시도한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글이다. 됐죠? 자, 큰 힌트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인 건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같이 살짝 봤더니 2번 봤더니 여기도 보기가 있어.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 의인화된 이런 거 힘드네요. 의인화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가정체인지 몰랐다면 의인화된 저생이라는 삶은 지은이 이천의 생애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저생의 일생에 교묘하게 넣었다는 거야. 결국은 얘는 힌트라기보다는 결국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가 내용 파악했니? 이해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이천의 삶이 어땠을지 추론해봐 이 얘기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구절의 의미 당연히 나올 수 있고 4번은 인물의 태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서사문학의 기본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뭐부터 시작할 거야? 너희들이 한번 찍어봐. 이게 중요해. 이게. 선생님 자꾸 수업하면서 니네 찍어봐. 니네가 다른 국어학원 다녀봤는지 안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막 많이 나가거나 빨리 나가지 못해. 솔직히. 그치? 특히 니네 같은 어린애기들하고는. 이제 2학년쯤 되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만. 자, 그래서 선생님 질문을 던질 때 멍 때리고 있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야. 그럼 우리 학원은 다닐 의미가 없어.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 가정이니까. 인물 소개하겠지. 인물 소개 하나요? 어때요? 너 누구랑 얘기해요? 누구랑 얘기하니? 함께하자. 외롭다. 자, 봐봐. 생의 성은 저인이, 이름은 백이호, 자는 무정이다. 자, 인물의 소개. 인물 이름 얘기해줬어요. 제목이 저생정이야. 그지? 경무야, 저생정이 무슨 뜻인지 아니, 저생이? 저 동그라미 치세요. 저는 당나무예요, 당나무. 이 저라는 게 당나무가 뭐냐면 혹시 뭐 만드는 재료죠? 아니? 자, 쓰세요. 종이 만드는 재료입니다. 종이. 그럼 질문 여러분이 이거 분석해봤을 거니까 이것은 저생을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기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기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손 들어봐. 잘 읽었어요. 플러스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저생을 당자는 거죠.
담자는 식으로 글을 쓸 거예요.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이 가전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왜 귀엽냐면 이 의인화된 이 사물의 속성이 곳곳에 되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는 원래 회계 사람이래. 한나라 중성시 상방령 채륜의 후손이래. 자, 채륜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종이 발명가예요. 너무 귀엽잖아.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후손이래. 알겠니? 자, 재밌는 건 실존 인물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중국의 역사 그대로 따라오고 있죠. 그죠? 보시면 무슨 나라? 진나라였다가,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뭐 당나라 나왔다가 송나라 나왔다가 원나라 나왔다가 명나라 나왔다가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실존 역사, 실제 역사와 인물들을 사용합니다. 가져와요. 이유는 뭘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뭐랬어?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지만 왜 실존하는 인물과 실존했던 인물과 실제 역사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뭘까? 이거 너무 중요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지고 옴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문학은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와 기능을 물어보는 천재들이 진짜 많이 등장하니까. 자, 서영이가 말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알겠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지? 자. 천재. 천재야? 사실성. 어떻게 알았지? 사실성은 높여줘. 정말 있는 일 같잖아요. 그렇죠?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는 태어날 때, 자, 여기 가르쳐 볼게요. 난초에 목욕을 하고 흰 구슬을 희롱하며 흰띠로 뿌렸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는 이거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뭐냐면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니네 혹시 이런 거 뭐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보니? 뭐 한지 만드는 거 나오던데? 그 무슨 이런 그 액체 용액 같은 거에다가 계속 넣었다 뺐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거잖아요. 난초에 목욕하고 흰 구슬 같이 넣나 보지? 희롱하면서 뭐야? 종이 만들어지는 기술이야. 얼마나 귀여워. 이런 거 만화로 나왔으면 좋겠네. 저생전 이래가지고. 자, 이름도 얼마나 귀엽니? 당나무를 만들어서 성은 저고요. 이름은 왜 있을까 그러면? 종이는 하얗잖아. 그치? 무점이 뭐냐면 점이 없다는 거야. 종이에 점이 있으면 되냐? 안 되지. 티가 없어야 돼. 와, 종이의 성격은 진짜 그대로. 자, 그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우가 모두 19명이나 된다. 보세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 종이들을 같은 아우가 19명이다. 이들은 저생과 동복이래. 동복이라는 건 배가 같다는 뜻이거든? 엄마 배가 같다는 얘기야. 엄마 자궁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자 가로칠게요. 서로 화목하고 사이가 좋아서 잠시도 서로 떨어지거나 차서를 잃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차서는 순서입니다. 자서는 질문. 종이로 뭘 만들었을까요? 종이를 엮어서 뭘로 만들어요? 책 만들었죠. 그러니까 19장에다가 자기 한 장에서 20장으로 책이 된 거야. 그럼 책이 되면 어때?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순서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니까 77페이지가 1페이지 앞에 가 있어?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종이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너무 귀엽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전체는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 속성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원래 성질이 정결하고 무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야? 성질이 깨끗하고 무인이 뭐야? 무인. 그럼 누굴 좋아해? 무인. 왜? 얘 뭐야? 종이잖아. 종이는 누구랑 놀아? 문인이랑 놀지. 그 얘기야. 그 중에서도 중산모학사가 가장 가까운 친구다. 얘들아 너무 귀엽잖아. 이 모는 뭐니? 털이야, 털. 털로 뭐 만들지? 그치, 붓. 성민이 정답. 재밌는 건 중산이라는 건 실제로 뭐냐면 실제, 부세, 산재. 귀엽지? 우리도 한산, 모시. 그지? 그런 거 있잖아. 너네 그 특산물 배우잖아. 그죠? 강화도 인삼, 화문석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천 도자기 이런 식으로. 중산이라는 곳은 부세산지로 되게 유명했던 중국의 지명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 중산에서 생산된 모흑사, 부시랑 제일 친했대. 귀엽지? 둘은 언제나 친하게 놀아서 봐봐. 너무 귀여워. 나 어떻게, 나만 왜 이래? 나 너무 귀여운데, 이거 봐. 모학사가 너희도 그렇잖아. 진짜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해? 남자애들끼리 특히. 되게 짓궂게 놀지. 그거 못 받아주면 약간 남자애들 사이에서 좀 놀기 힘들잖아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러니? 엄청 심하게 놀리던데? 선생님이 대학교 가서 난 여중여고를 나왔거든. 여중여고 나와서 대학교 가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남자애들이 서로 놀리는 걸 보고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런데 나도 놀리더라. 창피해서 말 안 할게, 이거는. 자, 저 선생님이 얼굴에 먹칠을 해서 더럽히더라도 신낸 법이 없이 그들이 썼다. 무슨 뜻이니? 종이 위에다 누가 글씨 쓰잖아. 그림 그리잖아. 그걸 먹칠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재밌어요? 재밌죠? 생각보다. 기대 이상 아니에요? 윤재, 그치? 할만하지? 재밌어. 착하다, 윤재. 사회생활 잘한다. 자, 학문으로 말하자면, 그럼 이제 질문. 학문으로 말하자면, 그는 천지음양의 이치를 통하고 성형과 명수에 대한 학문의 근원에 이르는 것까지. 얘들아, 천지음양의 이치 이런 거 몰라도 돼. 무슨 말인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르는 게 없었대. 모르는 게 없었고, 심지어 제자백가의 글과, 제자백가는 뭐냐면, 그 중국에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쉽게 말하면 이론가들. 되게 유명한 걸출한 아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제자백가라고 표현하는 거고, 글과 이단, 이런 글, 아주 우수한 글, 뛰어난 글들과 이단 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써서 기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종이는 천재란 뜻인가? 준호나?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니? 종이가 모르는 게 없었대. 아주 뛰어난 글부터 불온한 저서까지 모르는 게 없었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마치는 날 아이스크림 쿠폰이면 지은이 지은이 재미 붙였네. 자, 말해보세요. 어떻게 알았지? 정답.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당시에 모든 것이 어디에? 종이. 혹시 배웠어요 이거? 그냥 맞춘 거야? 오, 멋있다. 자, 지은이 축하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이제 아까 질문을 좀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아까 전에 우리 그 앞부분에서 원래는 그 길게 뭐가 나와야 돼요? 가계의 내력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딱히 가계의 내력이 없었지. 그냥 바로 나와준 사람부터 나왔죠. 그래서 주성부터 나왔습니다. 특징 적어놓을게요. 지금 가계가 생략됐어. 그리고 바로 지금 저승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죠? 자, 한나라에서 선비를 뽑는데 한나라 나왔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나라. 책을 지어서 제주를 시험하다. 자, 책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정책할 때 그런 책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거 할 때 그 계책이라는 거. 아이디어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 정치에 대한 계책을 서술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때 저생은 방정가에 응시해서 임금님께 말하였다. 자, 대화는 항상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글은 되게 어떻게 썼어? 뭐에다 썼어? 대조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썼어. 그래서 대조각의 대나무 옆구리에다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럭셔리하네. 흰 비단에다가 글을 쓰기도 했어. 하지만 이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신이 누구야? 저생 누구? 종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두텁지는 못하거나 누구에 비해서 얘네들이 훨씬 두텁지. 그치? 두텁지는 못하거나 진심으로 대조각이나 비단을 대신하려 합니다. 내가 있잖아, 얘네보다는 쓰기 편할 거야. 나 좀 써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저를 한번 써보시다가 만일 흐름이 없거든 신의 몸에 먹칠을 하옵소서. 이 말을 듣고 화제라는 사람을 시켜서, 자, 화제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어. 시험해본 결과 과연 그의 말대로 편리해서 대조각이나 비단을 쓸 필요가 없었다. 아, 이제 뭐야, 종이가 보편화됐다, 대중화됐다. 맞니? 자, 그래서 저생을 포상하여 저국공 백주 자사의 벼슬. 맨날 벼슬을 하잖아. 근데 벼슬은
이 이름은 별게 없어. 이 아이의 특징이야. 저북공. 이거 뭐야? 당나무 젖자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하얗다고. 벼슬 좋대. 그리고 야 이거 재밌어. 만자군을 통솔하게 할 때 이때 그 자가 뭐냐? 글자잖아. 글자. 그럼 글자 만자를 통솔했다는 거는 그만큼 글을 종이에다가 많이 썼다는 얘기죠. 이제 널리 쓰이게 됐다. 그 다음에 중략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해서 지금 빼놨는데 중략 부분은 결국은 막 다른 후보들이 다 각자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장생이 이제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봐봐.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희대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질기지 않다는 거지. 대나무라든가 흰 비단에 비해서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고 질기지가 않죠. 그걸 막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별로 안 중요해서 지금 생략한 것 같고. 그 뒤에 진나라 좌태충. 자, 진나라 나왔네요. 진나라 나라. 실존 인물입니다. 또 실존 인물. 되게 유명한 실존 인물이에요. 좌태충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까? 몰라도 돼요. 좋은 사람일 것 같아, 나쁜 사람일 것 같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인이에요, 시인. 되게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인이 뭘 지었냐면 성덕을 지었대. 이 사람의 저서겠지? 저생은 이 글을 한 번 보더니 이내 외웠어. 좋겠다. 사람들은 그가 외우는 대로 다투어 베껴서 썼대. 엄청난 유행을 한 거야, 대유행.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뭐가 많이 필요하니? 종이가 많이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종이가 엄청 대유행해서 종이가 돈이 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니? 평소에 글을 알던 사람들도 자주 글을 만나볼 수 없게 되었다. 맞죠? 맞나요? 이해됐죠? 후에 와서는 자 그만큼 종이가 돈이 났고 종이가 아주 귀한 존재가 됐다. 키 깊은 모양템이 된 거. 자 후에 와서는 왕후군의 필적을 본받아서 해자로 쓴 글씨가 천하에서 제일 유행했어요. 다른 유행이 또 시작된 거죠. 그는 양나라 태자 통을 섬겨서 함께 고문선을 편찬하여 세상에 전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위기가 옵니다. 위기. 계속 이것도 썼고 저것도 썼다 그 얘기예요. 거기 기록이 됐다 이 얘기죠. 자 그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위수라는 인물이 또 등장해요. 실제 인물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지예요. 왕이지를 들어봤지 니가? 북선책에도 나오지 않니? 아니에요? 나 배웠던 것 같은데. 왕이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 최고의 서예가예요. 완전 명품. 우리나라의 추사 김정일 선생과 비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적을 그 사람의 그 글씨체를 본받아가지고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밌죠? 이건 다 지금 완전 말도 안 되는 가공된 얘기인데 거기에 실존 인물들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리얼리티를 살려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위수와 함께 국사를 편찬하기도 하였지만 위수가 칭찬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공정하지 못하게 한 까닭에 그럼 위수는 긍정적 인물이니 부정적 인물이니? 긍정적 인물이야 부정적 인물이야? 제어가? 위수는? 위수는 긍정적 인물이야 부정적 인물이야? 응? 위수와 함께 뭐야? 역사를 편찬했는데 얘들아 역사를 편찬하는 사람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칭찬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정을 치하하고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부분을 공정하지 못하게 했어. 누가? 위수가. 그러니까 위수는 부정적 인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랑 이제 저생이랑 파트너란 말이에요. 파트너. 근데 파트너가 이렇게 엉망으로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역사.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왜곡돼.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에서 인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인물의 됨됨이를 알려주는 건데 이에 저생은 어떻게 했어? 자진해서 사직하고 소작과 함께 장부나 상고하겠다고 청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 반응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냥 깨끗하게 물러났지. 그러니까 이 사람 성품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강직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가 돼요? 강직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소작과 함께 장부나 상고하기 때문에 소작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또 이거 아실까 모르겠는데 산술에 능한 사람. 그러니까 계산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실제 인물이에요. 이거 설명 있죠?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장부나 쓰겠대. 장부라는 건 뭐니? 장부가 뭔지 아니? 어떤 그 가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할 때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비교 대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장부예요. 얼마를 썼고. 내가 용돈기 입장 써봤지? 엄마가 맨날 경제의 관념을 심어주시겠다고 야심차게 시키시는 거 있잖아. 그래서 뭐야? 용돈기 입장 같은 거 써보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왔고 해서 삶의 규모를 파악해보는 게 장부거든요. 그걸 하게 됐대. 근데 얘가 지출하는 것은 붉은 글씨로 쓰고 수입되는 것은 먹으로 써서 분명하게 장부를 꾸며놓으니 이것을 보고 세상에서 그의 재능을 칭찬했대. 얘들아, 그럼 이거 진짜 뭐야? 얘가 저생이 썼어? 그건 아니야. 그 당시에 장부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이제 사람들이 종이에 장부를 쓰기 시작했다. 너무 이해되나요? 너무 이해되죠? 지금 줌이 끝날 때가 됐어, 그지? 아닌가? 다시 줌 들어갔다 나올게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얘네요. 이게 처음에 뒤로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건가? 줌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겠어. 이게 왜 걸리나?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오늘은 그래도 어제는 되게 애들이 많았는데 줌에 오늘은 애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자, 그런 뒤로 조생은 진의 후주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 진나라 나왔죠? 또 실적 인물 후주. 자, 그의 행신 안악사의 무리들과 함께 항상 임충각에서 시를 지었대. 이때 수나라 군사가 경부를 지나자 진나라 장수가 비밀리에 이를 급히 알렸는데 저생이 이를 숨기고 봉한 것을 열어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나라에게 패하고 말았대요. 자,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볼게요. 저생은 이를 숨기고 봉한 것을 열어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니? 밀서가 있었다는 거니, 밀서. 밀봉한 어떤 밀서라는 게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역사적은 아니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나라가 바뀝니다. 수나라로. 대업 연간을 이겼다. 자, 대업이라는 것은 황제의 연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황제의 연호라는 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황제가 즉위를 하면 그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연호, 연이 뭐야? 연년자도 연년자. 그 날짜를 카운팅하는 연의 이름을 붙입니다. 세종 4년,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광종 13년, 뭐 이렇게. 그거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생은 왕주 설도용과 함께 양제를 섬겨, 양제가 그 수나라 2대 황제예요. 그들과 같이 청초, 연리의 글귀를 읊어요. 똑같아. 총이니까 하는 일이 이제 또 다시 문으로 돌아와서 정초와 연리의 글귀를 읊었어. 그러나 또 위기가 와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양제라는 인물 긍정이니 부정이니? 처음에는 물론 이 양제가 사랑을 해줬어. 사랑을 해줘서 가까이 했겠지만 갑자기 양제가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하고자 하지 않는 성격. 이런 성격이라서 이걸 가나다가. 자, 이거 추정해 볼 수 있지. 누군가가, 썸바디가 종이에다가 간언하는 글을 써서 상소를 올렸겠지. 그지?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어. 저승의 성격. 저승의 인품. 어떤 애야?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뭐 했어? 간언. 간언이 뭐야? 강직하게 충원하는 거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강직한 성품인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보기에서 계속 얘기했지? 중국의 실제 인물과 실제 고사들을 엮어가지고, 그죠? 저생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완성했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냈다.
이해됐죠?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생이 드디어 소박을 당하는 몸이 되어 뜰뜰 말려 품속에 숨겨져 대궐에서 나오지 말았다. 쫓겨났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때가 되어서 당나라 때가 되어, 자, 나라 바뀌었어. 수당. 맞지? 수당. 홍문관의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저생은 본관으로서 학사를 겸해서 수련, 부양승 등과 함께 역사를 방문하고 정사를 상고하여 처리해 나갔다. 이리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정관의 치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자, 얘는 그러니까 이 무슨 나라니? 당나라 때 이제 얘가 아주 널리 쓰이면서 큰 일,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예요. 송나라는 정주학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자학 알죠? 주자학.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주자학. 네, 그 주자학이에요. 모든 선비들과 함께 문명의 치적을 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시작해서 송나라까지는 종이가 엄청나게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그 학문이 크게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학문이 크게 발달하려면 종이가 당연히 많이 쓰여야 되고 종이가 많이 보편화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생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당시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마원궁이 자치통감을 편찬할 때 그는 저생을 밑줄 박식하고 능통하다고 생각되어 늘 옆에 두고 물어가며 썼다. 사마원궁. 실존 인물이에요. 그때는 마치 왕한석은 여러분들도 아는 국사 공부하다고 역사 공부하다고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세력이 컸던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왕한석. 왕한석 또 해보실게요. 그럼 여러분 질문. 왕한석이 권세를 부릴 때라 특히 춘추. 춘추는 중국에 되게 유명한 저서죠. 유명한 책이요. 여러분도 알 정도로 춘추, 대항 뭐 이런 맨날 사극이 맨날 나오잖아. 이미 춘추를 다 읽으셨고 중용을 읽고 계십니다.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럼 왕한성은 좋은 인물, 나쁜 인물? 청우야, 좋은 인물이야, 나쁜 인물이야? 여기서만 봤을 때? 나쁜 인물이야. 권세를 싫어. 다 찢어진 신문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나 저새는 또 어떻게 했어? 일을 옳지 못하고 하다가 또 뭐 했어? 또 뭐 했어? 또 간언했지? 또 직언했지? 이걸 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냐고. 알겠죠? 여러분 벌써 주제 찾으셨어야 돼요. 마침내 배척당에 쓰이지 못하게 됐어. 자, 이제 원나라 됐습니다. 저생은 본업에 그다지 힘쓰임이 없어. 다만 장사만을 좋아했다. 자, 이제 바뀌죠. 양상이 바뀝니다. 원나라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북쪽 오랑캐, 나도 오랑캐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몽고족이, 그죠? 본진을 쳐들어와서 본토에 세운 나라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그 당시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의 입장이든 우리가 중국을 사대했던 입장이니까 당연히 원나라는 약간 좀 문화의 꽃이라고 보지 않겠죠. 그쵸? 약간 깔아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야, 이때는 장사만을 좋아했고 몸에 돈깨미를 두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종이가 장사만을 좋아하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돈깨미를 몸에 둘었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화폐를 뭘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지폐. 이 지폐가 종이 지폐잖아요. 종이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 아닐까?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찻집이나 술집을 드나들면서 한 푼 한 리의 이익만을 도모하니 세상 사람들이 혹 이를 비루하게 여겼다. 자,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다시 명나라에 왔습니다. 자, 명나라는 다시 중국의 한족이 본토를 차지한 케이스인데 이때 다시 또 뭐야, 버스를 해서 비로소 사랑받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가 없지? 죽었니 안 죽었니? 안 죽었어. 뭐가 없어?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없어. 명월만이 생략된 거. 이 특징이야.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대대로 역사를. 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후계 얘기 나왔죠. 후계 얘기. 후계 얘기는 나왔는데 중간에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와. 대대로 역사를 맡아 쓰는 사씨가 되기도 하고, 당연하지, 종이에다가 글을 썼을 테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를 썼을 테니까 시가의 일가를 이루기도 했겠지. 됐죠? 그 다음에 뭐야? 뭐가 없어? 그렇지, 사시는 너무 별로 없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여기 책에서 없는 거예요. 왜 후략을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얘들 헷갈리게. 자, 그래서 여기 써주세요. 여기 원래 사진의 평에는 재밌는 게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에서 압축해서 본 거예요. 여기서 압축해서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도 이제 가전체 문학도 뭘 겪었다? 가전체도 형식의 변화가 있었다.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약간씩의 변화는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사실 가전체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내신에서 1학년에는 거의 나오는 학교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특목자사나 뭐 세마방송 변정 이 동네는 또 다릅니다. 아무데도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친구들은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진 않고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뭔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고,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하늘이가 대답해보죠. 답 몇 번이에요? 하늘이가 못 풀어봤겠구나, 느껴가지고. 미안. 미리 풀어봤을 친구. 누구 시켜볼까? 창호야, 1번 풀어봤니? 미처 못 풀었니? 풀었니? 못 풀었니? 같이 하자. 자, 체륜, 자태충, 왕후군 등이 종이와 관련된 중국 역사상의 인물을 활용하고 있군. 어때요? 자, 선생님 어떻게 만든다고? 체륜, 자태충, 왕후군은 뭐야? 글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 뭐야? 중국 역사상 인물을 활용했다라는 건 보기에 있는 내용이야. 맞는 말? 장부를 분명하게 기록한 일이나 정관의 치적을 기록한 일 중에서 저생의 공적이 보니 잘한 일. 알겠죠?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저생이 양재의 성격에 대해 가나였던 점에서 작가가 확립하고자 하는 자, 가나였다. 이거, 단언.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확립하고자 하는 도덕적 지신성과 규범적 인간상을 엿볼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왕한석의 평을 비판했다가 배척당한 일이나 돈깨미를 두르고 이익만을 도모한 일에서 저생이 인간에게 미친 과오가 드러난다. 얘들아, 여기서 뭐가 틀렸지? 이거 아니지. 그치? 왕한석의 평을 비판한 거는 왕한석은 부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 건 용기 있는 단언이었고 강직함이었죠. 네, 틀렸습니다. 한나라의 과거에서 등용된 일, 위수와 함께 국사를 편찬한 일 중에서 행적과 관련된 다양한 서파가 인정한 게 없이, 그렇죠? 갑자기 한나라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이 위수와 국사를 편찬했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인정한 게 전혀 없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 여기서 있는 일을 막 가져다가 저생의 삶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첨과 저생전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참고해 볼게요. 저생전의 작가 이첨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일기까지 이때 얼마나 역변을 했던 시기인지 알 수 있겠죠. 9명의 임금을 선택해. 자, 화려한 벼슬살이를 했지만 밑줄 임금에게 직언하다가 여러 번 귀양살이를 하게 됐다. 저생이랑 똑같네. 그지? 작가는 이런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종이의 내력이나 쓰임에 의해서 저생전에 담고 있을 거다. 자, 그럼 질문. 이 저생전의 작가인 이첨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보기를 바랬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인물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 뭐 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누구지? 누구한테? 그러면 웃어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 임금. 임금한테 직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임금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위정을 잡죠. 그렇지. 벗으라고 하는 사람들. 벗으라고 하는 사람들. 야, 니네 어떻게 해야 돼? 야, 진짜 니네가 문신으로서 위정자로서, 정치가로서 이런 사람들 올바른 삶 제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불의의 저항 아닌 건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충신이 되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자, 근데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제 닮았을 거래. 그럼 니네가 뭐 찾아야 돼? 의인화된 저생의 삶을 이해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벼슬살이를 경험했을 거고 평생 한인경만 생겼어? 뭔 소리야. 지금 몇 명인지 나왔어. 틀렸어. 2번. 이거는 저생의 인물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라 답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에 맞서는 강직한 성품 맞을 거고 학문에 능통하고 풍부한 식견을 가진 인물이었고 권력자의 비위를 거슬려서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었을 거고 답 2번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예, 가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것이 의인화돼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게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종이의 원료 및 외적 특징과 관련된 호칭들이다. 기억이 오죠? 생애성은 저인이 이거 맞지? 니은 문방사고의 하나로서 종이가 문인들에게 애용됐다는 거고 자, 티귿 모든 글씨가 거기 써졌다는 것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종이에 기록되었음을 드러낸다. 리을 편세성과 보존성에 뛰어난 종이의 강점을 강조된 부분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신이 두텁지는 못하오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점이 강조된 거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만 다른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써봐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 미음 종이에 수많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미음 만자군을 통솔했다.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쉴게요. 쉰 다음에 우리가 시조를 나갈 건데 오늘 시조 나가는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푹 쉬고 만나요.